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역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우리 생활과 역학이라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쭉 다뤄볼 시간인데요. 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띠라고 하는 것의 그 상징성 이런 것을 통해서 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대체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역학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주간과 야간, 낮과 밤이죠. 낮과 밤의 왕래, 낮과 밤의 왕래가 결국은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끝없이 이어주는 연속성을 주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뜨고 내리고 하는 어떤 주기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한낮이 정오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의 시간, 그 다음에 밤이 가장 무르익고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그 자정 아시죠? 자정 정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 한낮 또 한밤이라고 하죠, 그죠? 한밤중 뭐 이렇게 한밤. 자, 이 정오에서 자정까지, 자정에서 또 정오까지 이렇게 하루가 쭉 시간적으로 순환하죠. 이렇게 정오는 낮 12시고 그 다음에 자정은 밤 12시가 되죠. 요 사이에 이제 완전히 낮의 기운에 가까운 지역하고 그 다음에 밤의 기운에 가까운 지역 중간쯤에 있는 이 구간이 밤에서 낮으로 가는 시간, 이 시간을 대체로 아침이라고 하죠, 그죠? 아침. 그 다음에 낮에서 밤으로 가는 것이 저녁이 되죠, 그죠? 자, 저녁. 자,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것도 어려우면 안 됩니다. 진도를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가 밤중에서 아침으로, 아침에서 낮으로, 낮에서 다시 저녁으로, 저녁에서 자정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적 순환을 하죠. 이렇게 시간적인 순환을 통해서 작은 계절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1년의 어떤 단위로 바꾼다면은 뭐가 되느냐면 밤중은 겨울과 같고 그 다음 아침은 뭐와 같고 봄과 같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아침에 되면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죠? 천지 만물이 봄이 이르면 어떻게 돼요? 대지를 뚫고 삐집고 나오고 아지랭이 피어나는 뭐냐면 봄의 기운이 그죠? 이렇게 밖으로 위로 솟아오르는 운동이 강화될 때죠, 그죠? 이게 하루에 아침은 1년의 봄과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낮은 더운 기운이 한참 몰려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름과 같고. 그 다음에 저녁은 뭐와 같다? 1년에서는 가을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대체로 일을 이제 쉬고 그동안 이루어진 것을 다 정리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이나 행위가 가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아도 좋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도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확장해도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년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1년 중에는 추나추동이 왕래하죠, 그죠? 춘하추동. 그 추나추동이 왕래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해에 1년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위와 마디가 되죠. 그래서 이건 또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노래도 있죠.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그죠? 봄, 여름 지나면 굉장히 노래 속에 전부 다 역학이 다 묻어있죠, 이게. 봄, 여름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가을, 겨울이 온다. 자, 인생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박자 속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쿵짝쿵짝,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금 더 이제 쪼개보자. 쪼개본 것이 12달입니다. 12달.
자, 이렇게 12달 해가, 달이 뜨고 지고를 우리가, 절기별로 쭉 쪼개어서, 왜냐면 봄이 석 달, 3개월, 그 다음에 여름이 3개월, 그 다음에 가을 3개월, 겨울 3개월, 총 몇 개요? 3개씩이니까, 3개씩이니까 몇 개가 되죠? 총 12개가 되죠, 그죠? 자, 12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달의 기운으로 바꾸어서 이제 표현한 것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 확장시킨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자축인묘 할 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 해자축. 그래서 이 겨울에 뭐가 있더라? 이 자월 중에 뭐가 들어오느냐면 동지가 들어와요. 동지. 그래서 이 동지부터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건 주로 이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가죠. 근데 봄은 언제 이르러서 입춘이 지나야 오죠, 그죠? 그래서 음력 정월의 기운은 저 범인자 인에 이르러서 그래서 입춘 동지하고 입춘 때 뭐 무슨 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동지 때 무슨 행사해요, 안 해요? 그래서 동지 때에 삿된 기운이 머무르지 말고 동지가 실질적으로 밤이 제일 긴 날이면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해 길이로 볼 때는 뭐가 시작된다? 일이 시작되는 것과 같으므로 이때 그 삿된 기운이 오지 않도록 해서 하는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죠. 동지 풍습, 그죠? 그 다음에 이 동지가 지나도 땅은 어떻게 해요? 한참 세월 동안 땅이 얼어있다, 녹아있다? 얼어있죠, 그죠? 얼어붙어 있는데 어느 절기가 지나니까 어느 절기가 지나니까 입춘의 절기가 지나니까 정말로 꽃피는 봄이 오더라고요. 꽃피는 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춘 때 뭐라고 씁니까? 입춘? 입춘의 대길. 우리 또 세울건자, 변양자 써서 이제 양기가 지상에 내려온다 해서 건양다경이라는 말로 또 쓰죠. 마늘 따자의 경사경, 건양다경, 입춘대길 이런 것을 보통 보면은 문 앞에다 이렇게 붙이죠, 그죠? 입춘에 대길하면 시작이 좋으면 뭐도 좋다고요? 끝도 좋다.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맞이하여 보려는 뜻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풍습이 또 이 입춘을 맞이하여 이렇게 덕담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12개의 달로서 뭘 표현하였다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쪼개어서 쭉 시간 단위예요. 이게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의 기상이나 소의 기상 이런 것이 갖는 특성을 많이 따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시간 단위예요. 시간 단위로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이제 쥐를 말한다. 이 정도는 다 이제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 자를 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기가 어떻게 해요? 동지면 밤이 길죠. 밤이 아주 길고 낮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양기가 아주 약하게 일어나 있는 모양. 그래서 그 양기가 가장 약해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모양. 이런 것을 뭐냐면 지자자라고 하는 뜻에서 결국은 담아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 쥐의 동물만 형성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운, 운동 이런 것을 담아놓은 것이 이 쥐자자라고 하는 것 속에 그 의미를 심겨놓은 어떤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나 축이나 이런 글자들을 볼 때 이것을 하나의 그 사물로 동물로 이렇게 보시지 말고 어떤 운동, 동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춥습니까? 덥습니까? 추우니까 오들오들 떨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안으로 따뜻한 기운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점점 동지 중에 날이 이제 점점 길어지기 위한 운동이나 전환이 온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운동으로서
자축인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끼묘주에 이르면은 음력으로 인이 정월입니다. 정월이고 토끼달은 2월이 되죠. 자, 2월쯤 음력 2월이면 양력 3월인데 3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3월이 되면 만물이 이제 싹이 막 트고 위로 가지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운동이 이렇게 위로 펼쳐지는 운동이 자꾸 이루어지죠. 그죠? 토끼모처럼 생긴 모양도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위로 솟구쳐서 위로 벌어지는 거죠. 그죠? 떡잎이 벌어지듯이 이렇게 위로 자꾸 솟아올라서 벌어지는 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토끼달에 태어났다면 뭘 닮을 것이다. 그 토끼를 닮겠죠. 그죠? 토끼들. 자, 이 토끼 닮는 거 이렇게 정말 이런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자, 잘 봐보세요. 자, 봄에 우리가 들판에 나가면 쑥이 나요? 밤이 열매를 맺어요? 쑥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봄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담겠다? 봄의 운동을 담겠다죠. 그죠? 그죠? 그 콩쥐를 고생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봄에 밤 따오라고 내보내면 되겠죠? 예. 그러면 콩쥐는 엄청나게 고생하겠죠? 그러니까, 봄에는 대체로 어떤 기운, 이렇게 위로 올라오려는 기운 속에서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물이 만들어진다. 자, 이때 봄에 그 장맛이 없어지는 것도 이렇게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을 속하면서 기운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관시키는 거죠. 그죠? 소금은 어떻게 해요? 변질을 시켜요? 보관을 시켜요? 그 보관시키는 운동이 강한 것이 뭐예요? 겨울의 운동이 보관시키죠. 그죠? 우리 냉장고에 넣어두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차가우면 잘 안 변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소금도 어떻게 돼요? 잘 변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겨울은 뭐든지 웅크러들잖아요. 그죠? 웅크러드는 운동 때문에 잘 안 변하는데 이렇게 펼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펼쳐버리면 웅크러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봄이 오면 뭐가요? 이런 짠맛이 어디로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짠맛이. 그래서 봄에 장맛이 없는 거는 살림오래 사신 분들 아시죠? 모르십니까? 사서 먹어서 잘 모릅니까? 봄에 장맛이 없어지는 것은 이런 어떤 운동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솟아오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워 담는 작용이 강하다, 약하다? 주워 담는 작용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그 성정이 밖으로 발산하거나 표현을 좋아하겠죠? 거꾸로 뭡니까? 좀 마무리 짓고, 마무리를 갖다가 탁 잘 짓고 하는 것은 기운이 강하다, 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 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작하고, 기획하고, 또 만드는 것, 이런 것에 관련해서 능력이라든지 기운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직업적인 특성은 어디에 잘 통할 것이다? 주로 기르는 행위, 그 다음에 기획, 디자인, 세워 올리는 것, 이런 것에 관련해서 어떤 기질이나 운동이 강하다. 자, 이렇게 이제 원리를 쭉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휙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을 접신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봄에는 이렇게 펼쳐지는 기운이 강하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기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운 기운을 많이 만나면 이게 음력으로서 4월, 5월, 6월인데요. 4, 5, 6 이렇게 3월이 있겠죠, 그죠? 이게 음력 지날 때 진월이 3월 됩니다. 자, 더운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자, 이 더운 기운이 온다는 것은 확
펼쳐지는 거예요? 불기운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므라드는 거예요? 탁 펼쳐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 봄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석 달 동안, 봄 석 달 동안 주로 쭉 위로 자라죠. 그죠? 쭉 위로 이렇게 솟구치면 자라요. 자라다가, 이 계절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팍팍팍 퍼져요. 이렇게. 예. 그 팍팍팍 이렇게 퍼지는 운동이 잘 되죠. 그죠? 예? 퍼지는 운동이. 그래서 꽃이 어떻게, 그 꽃잎이 어떻게 해요? 아주 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뻥튀기 하면 어떻게 돼요? 뻥튀기. 뻥튀기 열을 가해가지고 뻥을 팍 튀기면 팍 퍼지죠. 그죠? 예, 팍 퍼지니까. 꽃도 뭐냐면, 이 대자연이 뻥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질 따라서, 뭐예요? 조금만 튀겨도 봄부터 팍 튀겨지는 게 이제 봄에 꽃을 피우는 것들이고, 늦은 봄에 꽃을 피우는 것이 이제 더운 기운에, 꽃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자연이 어떻게 해요? 뻥튀기 해주니까 이런 사람들은 펼쳐지는 기운이 상당히 강하겠죠? 그래서 사람들 성질이 좀 급하겠다, 안 급하겠다? 그 다음에 좀 다혈적이겠다, 안 되겠다? 꽃잎이 흔들흔들해요, 안 해요? 흔들흔들하죠, 그죠? 흔들흔들한다는 것은 요랬다 좀 인자가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산을 가봐도 여름산을 가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위로 들려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때 태어난 생물도 어떤 기운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솟아나고 펼쳐지는 기운이 강하니까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표현하고 발산하는 기질이 강한 거니까. 대신 직업적으로는 뭐예요? 밖으로 표현하고 발산하는 기운이 강한 것이 주로 교육, 광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룬다는 것은 주로 이제 금융. 이게 흔한 데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금융.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그죠? 그런 것이 유통, 영업. 그 다음에 불기운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옮겨 다닌다. 한 자리에 잘 머물러 있어요, 많이 옮겨 다녀요. 이제 불기운이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습니까? 막 지가 막 어디로 막 옮기려고 해요. 자꾸 옮기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옮겨달라고 하니까 대체로 그 역마와 관련된 특성.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항공, 해운, 무역, 건설, 통신, 외교, 이런 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그 역마 특성의 그 직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여름의 기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름의 기운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밖으로 펼쳐지고 발산하는 기운이 잘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직업적인 특성이나 그 기질적인 성향에서도 뭐가 발생한다고요? 이런 것이 직업적인 특성으로 잘 드러나고 기질도 그런 쪽으로 잘 드러난다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계절 하나의 그 움직임이나 주기만 한번 잘 관찰해도 역학 공부는 거의 한 절반쯤은 벌써 이룩한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을이 되거든요. 자, 이 가을의 기운은 음력으로 7월, 8월, 9월입니다. 음력 7, 8, 9. 자, 가을이 되면은 어떤 기운이 많이 발생해요? 가을에는 단단하고 굳고 마르죠, 그죠? 이제 펼쳐지던 것이 이제 더 자란다, 못 자란다? 더 못 자라지고 이제는 서서히 마르고 굳는다는 거예요. 마르고 굳으면서 결국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열매가 또 맺혀지고 단단해지죠, 그죠? 그래서 단단해지고 또 마르고 굳는다. 또 뭐예요? 밑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낙엽할 때 낙자가 무슨 낙자입니까? 떨어지는 자, 그죠? 낙엽 따라 가버린 이제 다 했다는 말이죠, 그죠? 떨어졌다. 낙장불입도 있습니다.
예. 자, 떨어지는 운동이 강하다, 이거죠. 떨어지는. 영어로는 볼, 그죠? 예, 떨어진다, 그죠? 예, 떨어지는 게 그냥 자꾸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요 반대 계절은 뭐예요? 가을 반대 계절은? 운동이 반대 계절이 되는 게 어디예요? 봄이죠, 그죠? 봄은 가만히 놔둬도 지가 자꾸 솟아오르죠, 그죠? 예. 그리고 솟아 튕겨오는 데가 영어로 스프링이죠, 그 스프링. 예? 그렇죠? 퉁 튕겨 올라가는데 스프링처럼 겨울에 단단하게 다져놓았다가 위로 탕 이렇게 펼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봄은 뭐예요? 위로 솟아오르는 운동을 하고 가을은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 쉽죠? 예. 어느 게 대체로 양운동에 가까운 것 같다. 예, 봄은 위로 올라가니까 그죠? 양운동. 그 다음에 가을은 뭐든 음운동이죠. 그래서 가을에는 어떻게 해요? 가을에 거두어들인 날을 영어로 우리 한자어로 뭐라고 합니까? 추수. 예. 가을 추 거둘수. 거두어들인 날을 말이죠. 그죠? 자, 이 거두어들이는 작용이 강하다는 것은 자, 이런 어떤 계절에 영향을 받고 타고난 사람은 금전을 어떻게 해요? 주워 담는 운동이 강할 것이다.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을 강할 것이다. 주워 담는 운동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대체로 그 금전이라든지 어떤 사물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차곡차곡 채워 담는 작용이 강하다.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밖으로 잘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자기 표현 잘 안 하겠죠, 그죠? 아무튼 실속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주워 담는 거는 밖으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워 담는 운동 쪽으로 뭐예요? 기운이 발생하고 실속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대신에 가을에는 무엇을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 어떤 그 염락이니까 나무 것과 나의 것을 자꾸 금을 갈라야 돼요, 안 갈라야 돼요? 남의 것과 나의 것을. 그래서 타인과 어떻게 해요? 조화력이 강하다, 약하다? 조화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그럼 조화력이 약한 것과 그 다음에 조화력이 약한 데는 이유하셔야 될 거잖아요. 남의 것, 내 것을 가리려고 하면 뭔가 법이라든지 그죠?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법과 원칙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죠, 그렇죠? 그래야 쪼갤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 몫이다, 이것은 남의 몫이다. 이것을 그래서 남과 나를 어떻게 해요? 처세면에서 융화력이 강하다, 약하다? 융화력이 좀 약하겠죠, 그죠?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네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정확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융화 면에서는 밖으로 자꾸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융화력이 좋겠죠. 주워 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융화력은 좀 약하죠. 그러나 실속은 있다, 없다? 실속은 있습니다, 실속. 그죠? 그래서 이런 기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남의 집과 남의 집의 경계를 구분한다는 것은, 대체로 공직 성격이 강하죠, 공직.